2023년 중소기업에게 실효성이 있는지,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했더니 대출이 안 나오는 상황이 지금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경영 컨설팅의 명가 시선 파트너즈 정재훈 이사님 모시고 사장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허청이 앞에 있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 때 특허라는 것들이 많이 이제 이슈가 됐고요. 네. 특허를 활용한 IP 담보, IP 보증, IP 투자라는 것들이 많은 중소기업과 외부에서 이제 많이 알려졌고요. 이제 알려진 시기는 한 몇 년? 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 2023년 중소기업에게 실효성이 있는지 정확하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확실히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좋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요, IP 담보대출이라고 하면 이렇게 많은 그림들이 나와요. 네. 실제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컨설팅 기업들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은행에서도 실제로 이렇게 담보대출을 많이 해줍니다라는 문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IP 금융 시장 규모가 이제 지금 현재 약 2조 원이 넘어가고 있고요. 이게 지금 보시면 2020년도부터, 그러니까 19년도 끝자락부터 코비드19라고 하죠. 네. 코로나 때부터 지금 2022년까지 코로나가 엄청 기승을 했어요. 이때 이제 기업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졌죠. 맞아요. 그리고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신용이나 매출이 많이 하락을 했죠. 근데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은 지원 정책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려는 명분이 분명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중소기업을 지원해주기 위한 명분으로 특허, 지식재산권을 많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2020년부터 22년도에 가파르게 상승을 했어요. 이때 진짜 많은 기업들이 특허를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말씀까지 죄송한데 IP가 뭐예요? 지금 특허를 얘기를 해주시는데 지식재산권이라고 하죠. IP가 지식재산권이에요? 그러면 여기 뭐 IP 투자, IP 보증, IP 담보가 있는데 이거 뭐 지식재산권 투자, 지식재산권 보증, 지식재산권 담보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보통 이 지식재산권이 있으면 대출을 받기 용이한 거예요? 아니면 세금을 절약받을 수 있는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금을 받는 데 유용한 거죠. 자금을 받는다는 건 대출, 융자. 그렇죠. 융자나 투자. 그러니까 그 특허 지식재산권 자체가 우리나라는 한반도 자체에 지하 자원이 많이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정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특허에 따른 등급도 있고요. 그래서 특허에 따른 신보나 기보 같은 데 가면은 특허를 활용해서 우리가 대출을 진행한다던가 보증, 얘를 담보를 통해서 자금을 빌려주는 형태, 그리고 특허가 정말 좋으면 투자까지도 진행해주는 것들이 각 기관마다 많아요. 보통 우리가 부동산 담보 있으면 대출 잘 받을 수 있듯이 지식재산권이 있으면 특허가 있으면 대출 받거나 투자 받을 때 좀 유리한 면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코로나 때 많은 기업들이 힘들다 보니 정부에서도 지원하기 위해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많은 투자와 보증과 담보로서 역할을 제공을 했다. 그 그래프가 결과가 저거다. 맞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한시적으로 우리가 이제 많이 힘들어지는 건 인정받고, 많이 힘들어진 기업들 신용이 많이 떨어지진 않아도 적당히 어느 선에서 인정되는 레이터가 정해져 있었고요. 요 안에서 뭔가 조금 더 명분을 주기 위해서 특허 있는 기업에게 이렇게 조금 더 지원을 해줍니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 대출도 많이 풀었어요. 야, 이때 특허법인들 장사 잘 됐겠다. 그럼요. 엄청 돈 많이 벌었겠다. 그쵸.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시기도 시기인 만큼 또 많은 분들이 많은 기업들에게 이제 안내를 했겠죠. 대출을 활용하고 싶은 기업들은 항상 넘쳐나잖아요. 맞아요. 그 기업들에게 이렇게 하면 또 특허라는 걸 또 활용하면 대출이 나옵니다. 상품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있는 걸 또 정확히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면 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센터장님도 아시겠지만 특허 나오는 시기가 짧을까요? 길죠. 꽤 걸리던데. 맞아요. 저희가 벤처기업은 또 우선심사잖아요. 그쵸. 그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또 최소한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해서 또 높은 또 돈을 내가면서 비용을 내면서 특허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2023년도 많은 기업들이 이제 막차 타고 막 뒤늦게 준비한 기업들은 이제 3월에 막 법인세 내고 뭐 하면서 이제 재무제표가 새로 나왔잖아요. 특허도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했더니 대출이 안 나오는 상황이 지금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냐면
그 전까지는 우리가 한시적으로 인정해줘야 될 건 코로나였어요. 네. 너도 나도 힘들고 알아. 근데 이젠 코로나는 끝났다. 라고 해서 이제는 코로나 이전의 상태의 기준으로 넘어간 거예요. 원래 그랬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망가져도 뭐 재무제표 비율, 매출 다 떨어져도 특허만 있으면 나올 거다라는 것들은 원래도 안 나왔지만 조금 인정해준 게 많았지만 이제 2023년은 더 냉정해졌어요. 실질적으로 이제는 기업 대출의 부실률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맞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조금 더 인지하면 왜 안 나오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뉴스에서 가계대출이 기업대출이 부실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연체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요 기준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시장 상황을 보니까 부동산 경기 어때요? 쉽지 않죠. 안 좋아요.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기업 이제 대출은 좀 오히려 더 냉정하게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예전에는 특허가 어느 정도 조금 더 가점 역할을 후하게 줬다라고 하면 지금은 실제 상황이 대비해 보면 이젠 더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코로나 때는 너무 많은 기업들이 힘들어하니 그쵸. 정책 당국에서도 특허만 있으면 뭔가 가점을 주고 유리하게 뭔가를 해줬다 하면 그쵸. 명분으로 특허를 삼았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렇지 않다. 네. 이제는 실효성이 없다가 아니라 많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가 대출을 꼭 특허로 갖기 이전에 우리가 기준을 조금 알았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우리 대출 심사의 기준을 좀 알잖아요. 네. 결국은 기준은 변하지 않아요. 뭐냐면 대출을 받는 기업은 원리금 상환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을 해서 그쵸. 대출이 나가죠. 네. 두 번째, 이 기업이 연체거나 대출에 사고가 없었는지 유무를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매출이 늘면 대출이 나간다. 그 중에 하나가 특허가 있으면 대출 확률이 높아진다지. 지금까지 이제 코로나 때 그 기억을 통해서 앞에 거 무시하고 특허가 있으면 나갑니다. 이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오히려 지금 2023년도는 더 냉정해지고 현실적인 평가를 한다라는 거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간 듯한 맞습니다. 그런 모습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이제 매출도 늘지 않았고 기존에 대출이 있어요. 그리고 특허가 있네요. 그러면 특허 있으면은 유리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맞아요. 대출은 나오기가 어렵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 기업의 대출을 쓰고 있는 한도, 그 다음에 신용등급이라고 하면 매출도 따라 붙겠죠. 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기업은 대출을 쓰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특허는 플러스 알파의 존재이지 절대적인 게 아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특허를 활용하는 기업들에게 조금 더 인지를 한번 심어주고 싶은 게 뭐냐면 하기 이전에 이거는 특허를 만드는 시간적인 손해도 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고가의 비용 지출도 분명히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장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조금 고민 한번 해보시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023년도 지금 상반기는 끝났잖아요. 네. 많은 기관의 자금들이 이미 지역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많이 소진됐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과연 우리가 추경이 나올까? 라는 것도 물음표고요. 많은 기업들이 자금이 있어야 빌려주잖아요. 그쵸. 근데 나라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고 그리고 심지어 부실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이 정말 특허라는 걸 활용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우리 기업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담당 세무사님께 네. 상담을 미리 조금 받아서 우리 기업의 상황을 먼저 인지하게끔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대출을 특허로 활용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주거래 은행과 그다음에 사용 중인 보증기관에 추가 문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대출의 기본은 매출, 신용 등급과 나의 담보력이 있어야만 나오는 거고 플러스 기술력이라는 특허를 활용해서 플러스 알파에 오히려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는 부분으로 접근을 해주셔야지 특허가 있다고 대출이 나온다. 이 부분은 기업 입장에서는 실효성이 많이 낮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아마 코로나 지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코로나 때 자금을 받은 사장님들께서 네. 뭐 회식하고 소주 한 잔 기울이다가 나는 대출 잘 나왔어. 나 특허 그거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됐어. 라는 얘기가 이렇게 돌았을 거예요. 네. 그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나도 그럼 특허 하나 해가지고 뭐 한번 해봐야겠다. 대출 좀 발생시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원래 특허 가지고 대출 받았던 사장님의 그 시기와 지금은 엄연히 다르다. 그쵸. 그때는 특수한 상황. 그쵸. 온 국민이 마스크를 쓰고 있던 그쵸. 특수한 상황이고 지금은 보편 상황. 그쵸. 그때는 전시라면 지금 평시. 그쵸. 이걸 인지하셔야 된다. 중요한 건 매출 신용 등급
담보력이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특허권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특허 있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특허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짚어주신 것 같고요. 특허와 관련된 기업의 재무적 구조에 이익이 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좀 정리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또 정지훈 이사님께서 친절하게 안내를 도와주고 계시니까 행센으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